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출가스 전자제어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산소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소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배기 파이프 쪽에 꽂혀 있어서 우리 그 배기 파이프 내에 산소량이 얼마큼 있는가를 감지하는 센서죠. 자, 배기 라인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ECM에 피드백하여 공연비 제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산소 센서의 그 배출가스 배기 파이프 내에는 산소량이 얼마큼 있어야 될까요? 완전 연소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들어온 공기에 맞춰서 연료를 정확하게 쏴줬다면 공연비를 맞춰줬다면 배기 파이프 내에는 산소가 거의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연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연료를 조금 쏴줬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 산소 센서의 안쪽으로는 그 대기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산소 센서는 그 배기 파이프에 꽂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연소가스가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산소 내부와 산소 외부에는 산소 농도의 차이가 나요. 여기는 이제 대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산소가 많을 거고 여기 그 배기 파이프 내에는 산소가 거의 없겠죠. 그러면 그 산소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산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할 때 여기에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산소 센서 그 내부에 이렇게 백금이 있다 그러죠. 백금. 내부하고 외부에 백금이 있는데 이 백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산소가 이동하면 전기가 발생하는데 전기가 더 잘 반응을 해서 전기가 더 잘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백금이 그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산소 센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르코니아 타입하고 이제 티타니아 타입인데 먼저 지르코니아 타입을 보면 지르코니아라는 게 뭐냐면 이 산소 센서의 재질이 지르코니아라는 거예요. 지르코니아라는 걸 쓸 때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이렇게 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내부 구조는 이제 산소 그 센서가 있고 안에 여기 이제 그 보호 튜브가 이렇게 있는 거죠. 보호 튜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출력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티타니아 산소 센서. 이거는 이제 재질이 이 안에 있는 재질이 티타니아라는 거예요. 티타니아. 그래서 나오는 출력도 차이가 있어요. 티타니아 타입, 지르코니아 타입. 대부분은 지르코니아 타입을 쓰는데 구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의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소의 출력은 산소 농도의 차이에 따라 전압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산소 센서가 참 기특한 게 공연비 14.7대 1일 때 이론 공연비죠. 이론 공연비를 중심으로 농후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뛰게 되고요. 전압 값이 뜨게 되고 희박하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백금 촉매를 사용할 때 이렇게 되고 또 온도가 350도 이상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농후하게 되면 농후하다. 그러니까 연료 줄이세요. 희박하면 연료 느리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출력값은 농후할 때 약 800에서 1000mV, 약 1V 나오는 거죠. 약 1V. 희박할 때는 한 0에서 200mV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여기랑 800에서 1000, 0에서 200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350도 이상에서 정상 작동된다. 그러니까 이제 엔진 시동 걸자마자 산소 센서가 바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산소 센서 덮여져야지 일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엔 산소 센서 안에 열선을 넣어가지고 키를 아이전하면 전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열선에서 산소 센서 빨리 더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산소 센서도 있습니다. 온도가 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자, 티타니아는
산소 농도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출력되는 전압도 바뀌게 되는데 아까하고는 반대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람다로 표시했는데 람다가 1일 때가 우리가 이론 공인비가 14.7대 1을 얘기하는 거예요. 람다가 1, 람다 값이 1일 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농후할 때 어떻게 돼요? 농후할 때 값이 작아요. 오히려 0에서 0.4V, 0에서 0.4V. 희박할 때는 3.8에서 5V. 굉장히 큰 전압이 나오네, 그죠? 아까 지르코니아 타입은 농후할 때 크게 나오고 희박할 때 작게 나왔는데 티타니아는 반대로 농후하는 경우에 출력값이 낮고 희박한 경우에 출력값이 크다. 전압값도 훨씬 큰 값, 한 3.8에서 5V. 여기는 농후할 때는 0에서 0.4V 이렇게 됩니다. 티타니아도 지르코니아와 마찬가지로 약 370도 이상 정도 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원촉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머플러 그 배기 파이프로 쭉 쫓아가면 이런 통 같은 거 하나 본 적 있죠? 이런 깡통 같은 게 있는데 이 깡통이 이게 삼원촉매입니다. 삼원촉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출가스 중에 그 CO, HC, 낙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정화시켜주는 장치예요. 이걸 정화시켜주는데 이게 CO, HC, 낙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촉매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CO2, H2O, N2 이렇게 배출가스를 정화시켜주는 거죠. 삼원촉매가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깨끗한 공기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벌집 모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각종 그 촉매들이 많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가스가 무해가스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촉매 반응 물질을 보면 백금, 팔라듐, 로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뭐 백금은 아는데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죠. 이게 이제 희귀 금속이라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삼원 촉매 안에 들어가요. 촉매 장치 형태를 보면 아까 이제 허니컴 벌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CO는 O2를 만나서 CO2가 되고 HC와는 O2를 만나서 CO2와 H2. 그 낙스는 N2 뭐 이렇게 만나면 CO2로 만나면 이제 N2로 분리가 됩니다. N2로 분리가 돼. CO2와 N2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그 CO나 HC가 산소를 만나서 하게 되는 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낙스처럼 분리가 돼서 질소하고 O2 뭐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이제 환원 반응이다. 환원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원촉매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정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삼원촉매는 그 일을 항상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공윤비가 14.7대 1일 때, 즉 14.7대 1이 아까 뭐라 그랬죠? 람다가 1이라 했죠? 람다가 1일 때 일을 제일 잘합니다. 정화율이 이때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정화율이. 낙스도 뚝 떨어지고 CO도 감소되고 그래서 정화율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삼원촉매가 일을 잘하게 하려면 공윤비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ECM이 우리가 이제 항상 공윤비가 14.7대 1이 되도록 제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선센서도 써서 계속 피드백 제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원촉매 일을 잘하게 하려면 공윤비를 14.7대 1을 꼭 맞춰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할 때 공윤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잖아요. CO와 HC는 측정하는데 낙스는 측정하지 않고 이 공윤비 람다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요. 그래서 공윤비가 잘 맞으면 낙스도 줄어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가스 검사할 때도 CO, HC, 람다 값 이런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람다라는 게 뭐냐? 람다는 이게 람다인데 이렇게 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람다라고 있고 이 공기 과액률이라는 거예요. 공기 과액률. 공기 과액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료를 완전히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과 실제로 기관에 흡입된 공기량과의 비율, 그걸 이제 공기 과액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공기 과익률은 그 분사된 연료를 완전 연소를 시키는데 필요한 공기량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료를 분사시켜 올 때 그 연료를 그 완전 연소시키려면 14.7대 1을 맞춰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 들어온 공기량에 맞춰서 연료를 분사시켜 줍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온 공기량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사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공기량분에 실제로 들어온 공기량과의 비, 그게 공기 과익률이에요. 공기 과익률이 1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공기량과 실제로 들어온 공기량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겠죠. 그게 바로 14.7대 1이 됐다 이런 거예요. 14.7대 1이 뭐예요? 공기의 중량, 1은 연료의 중량 이렇게 되는 거죠. 람다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뭐예요? 분사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공기보다 실제로 들어온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럼 희박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람다가 이때는 공연비가 15에서 16대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람다가 1보다 적다. 이거는 필요한 공기보다 공기가 적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공기가 적게 들어오니까 농후하게 되겠죠. 연료가 많은 거니까. 그럼 공연비가 이렇게 10에서 13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다 값, 우리가 공연비를 14점 몇 대 1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람다가 1이냐, 1보다 크냐, 1보다 적으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람다가 1일 때가 아이디얼 상태, 이상적인 상태에 맞는 거고요. 람다가 1보다 크면 희박한 거, 람다가 1보다 작으면 농후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비 공장에서는 람다가 1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갖고 이제 보는 거예요. 람다가 1이 맞으면 14.7대 1이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그 배기가스 제조란 장치, 그러니까 EGR이라죠. EGR. EGR은 Exhaust Gas Recirculation, 그걸 EGR이라고 합니다. 배기가스 중에 일부를 흡기계통으로 재순환시켜서 연소실에 공급하는 장치. 자, 이거는 뭐 다시 또 연소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게 되면 새로운 혼합기의 충전 효율이 낮아져서 연소 온도가 낮아지고 낙스가 저감하게 된다. EGR을 하는 이유는 낙스를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낙스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연소실의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을 때, 즉 연소가 잘 될 때 EGR이 낙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낙스는 몸에 굉장히 해로운 가스이기 때문에 낙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낙스를 줄여줘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EGR 가스를 넣어주게 되면 그 실린더 안에 배기가스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들어와야 되는 새로운 공기가 그만큼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조금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공기가 조금 들어오게 되면 연료도 조금 쏴주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연소실의 온도도 떨어지고 압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낙스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EGR을 하는 이유, 낙스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낙스를 EGR을 하게 되면 EGR 밸브 구성 부품 봅시다. EGR 밸브, EGR 제어 솔레노 밸브, ECM이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냉각 수온 센서에 따라서 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따라서도 그 EGR 양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 EGR율은 우리가 흡입 공기량분의 EGR 분의 EGR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EGR율이 나오는 거죠. EGR이 얼마큼 되느냐, 뭐 5% 넣어주기도 하고, 뭐 10%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EGR을 제어에 따라서 낙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EGR율을 높이는 거고, 낙스 적게 나오면 EGR율을 낮추는 거고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EGR을 항상 쓰는 게 아니고요. EGR이 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즉 냉간 시, 워밍업이 덜 됐을 때는 EGR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시, 그다음에 고속주행 시. 고속주행 시에는 왜 하지 않을까요? 고속주행 EGR을 넣게 되면 출력이 떨어지는 거죠. 연소실의 그 압축 압력이나 온도가 낮고 하다 보니 출력이 떨어져서 고속주행 시에는 그러니까 악셀 페달 80% 이상 밟게 되면 그때 운전자가 고속으로 달려야 할 텐데 그때 EGR을 하게 되면 출력이 떨어져 차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EGR을 하지 않습니다. 스로틀이 80% 이상 열렸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GR 작동 구간은 언제냐? 저중속 구간, 즉 악셀 페달을 약간 밟았을 때, 중간 정도 됐을 때 그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속과 부하에 따라서 ECM에 의해서 듀티 제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듀티 제어.
자,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배기가스, 배출가스 쪽으로, 머플러 쪽으로 나오는 쪽에는 3원 촉매 장치, 3원 촉매 장치를 써서 배기가스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연료 증발가스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콜 캐니스터와 PCSV, PCSV를 써서 우리가 증발가스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블로바이 가스는 그 PCV, 포지티브 크랭크케이스 벤틸레이션 밸브. 여기서도 PCV가 있는데 이 PCV는 이거 다른 거예요. PCSV라고도 얘기하고 PCV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PCV와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PCSV로 많이 합니다. 퍼지 컨트롤 소인 밸브. 자, 블로바이 가스는 어디로 나오는 거? 크랭케이스 쪽으로 나오는 가스. 이거는 이제 포지티브 크랭케이스 벤틸레이션 밸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기가스 줄여주고요. 낙스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EGR 밸브를 써가지고 우리가 배출가스를 줄여줍니다. 다 끝났네요. 자, 수고했고요. 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반복하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보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면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